지금부터 제1차 2020학년도 총학생회전단 입후보단 공개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방송국 실무국장 김준수입니다. 먼저 토론회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와 2부에 나눠서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학생 복지 및 권익 향상에 대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약 10분간 듣고 후보자 간 토론 20분입니다. 한 후보단의 총 발언 시간은 10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는 30분간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1부가 끝나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2부를 진행할 텐데요. 2부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생 복지 및 권익 향상에 대한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 후보자분들께서는 잘 들으시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우 여러분들은 후보자 간 토론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기호순으로 기호 1번 신진현 정 후보, 신재성 부 후보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3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1번 박구매 정후보 신진현, 부후보 신재성입니다. 네, 학생 복지와 권익 향상에 대한 방안에 있어서 저희 박꿈은 학우분들이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는 단순한 혜택과 즐거움만을 주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학생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1만 5천 명의 학우분들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소수의 혜택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취업 문제입니다. 지금 대학 공부의 정책도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취업 시스템이 어떤지, 다양한 기회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과연 대학 생활에 있어서 학우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제도적 결함은 없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저희 박꿈은 그렇기 때문에 모토와 공약에서도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부분을 뚜렷하게 세워놨습니다. 세분화된 취업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멘토링을 실시할 것이고, 강원대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취업 노선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취업 엑스포와 학식파크 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총학생회가 뛰어들어 다양한 취업 루트를 확보할 것입니다. 대학 공부의 제도에도 저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부제가 시행이 되었고 그 학부제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또한 대학 구조조정이 지난날까지 우리 학교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교육부의 명분 아래에 우리는 다니고 있는 대학생활 동안 많은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영향은 4년의 대학생활과 취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학생활과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대대적인 우리 학교의 교육제도와 학사 구조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도 대학 구조 조정에 대한 대응만큼 현재 대학가의 큰 두려운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2014년 제가 처음 총학생회를 역임했을 때 도고 동문과와 부어러 불문과가 유럽 어문학과로 합쳐질 위기가 있었고 사범대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학우분들께서 거리로 나오시고 시위를 진행하셨었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다니던 학과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다면 이후 나의 대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리 대응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2015년에 아픔을 겪게 될 것이고,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며 학우분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대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사회의 유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학생사회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각 자치기구의 임원분들도 자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금년 자치기구 선거에서 보궐선거로 미루어진 선거 단위가 20개 이상입니다. 이는 현재 학생사회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 어렵고 학우분들이 교내 활동량이 축소로 이어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박구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 사회가 무너진다면 학우들의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없어지고 결국 대학 본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탄탄한 학생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기구뿐만 아니라 학우분들이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할 것입니다. 중앙동아리 활성화와 교내 서포터즈 추가 확보, 문화두레 등 학교 모든 곳에 학우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대학이 되어 학생 사회를 구성하고 강원대학교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활동을 하기 위한 분위기와 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 활동에 적극적인 학우분들 중 생활비가 부족한 학우분들에게 지급되는 교내 활동 장학금을 신설할 것이며, 이 장학금의 대상은 모든 교내 활동으로 자치기구, 동아리, 서포터즈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은 자치기구와 인정받는 자치기구 또한 만들어 나감을 통해 학생 사회가 절대 균열이 일어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튼튼한 학생 사회의 구성은 학우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줄 것이고 우리 15,100명 학우 모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그 학생 사회를 대표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대학, 모두가 꿈을 꾸고 누릴 수 있는 학생 사회를 구현하는 것, 이것만큼 총학생회의 큰 역할은 없으며 총학생회가 강원대학교와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복지와 권익 향상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저희 기호 1번 박꿈은 학우분들의 권익의 향상과 복지를 위해 4가지의 모토를 세웠고 그 모토에 따라 53개의 공약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학교는 새로운 강원대학교입니다. 내일을 바꿀 우리들의 바른 꿈이라는 저희의 슬로건과 같이 저희들이 꾸고 있는 저희들의 꿈을 보시고 함께 새로운 강원대학교로 내일로 나아갑시다. 학우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권익 향상과 복지에 대한 박꿈의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후보자께서는 근본적인 학교의 문제를 강조하셨고 취업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검토가 필요한 대학 본부의 제도, 그리고 학과 개편이 개선된다는 되는 점, 그리고 중앙동아리, 취업 서포터즈 등 학생 사회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오성훈 정후보, 정우식 부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53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부름 정후보 오성훈 후보 정홍식입니다. 저희 부름은 학우 여러분의 다양한 부름과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학우 여러분께서 원하는 강원대학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대학 생활을 꽃피울 학생 복지 및 권익 향상에 대한 방안이라는 주제에 후보단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와 권익 향상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가 평등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하고 인간다운 삶, 다시 말해 학생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지와 권익 향상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회를 제공해주며 우리 한 명 한 명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소통해야 하고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부름은 학생들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하는 것은 결국 거꾸로 다시 말해보자면 우리 모두가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부름은 그를 통해 우리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각자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생사회가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만족이 되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학생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지와 권익 향상의 정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는 복지와 권익 향상을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해 여러분께서 겪으신 기숙사 정원 조정 문제 등 바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지와 권익 향상의 본질은 바로 힘든 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힘든 상황들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각자의 말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한 것을 말해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는 복지와 권익 향상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저희 부름은 이런 현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우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학교를 함께 발전시켜야 하며, 여러분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 학교가 나에게 만족스러워야 하고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러한 복지와 권익을 수호해주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춘 학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부름은 여러분의 다양한 부름과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불편한지 편하고 쉽게 이야기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우 여러분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의견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학우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기에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 여러분은 스스로가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학교에 점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름의 슬로건은 당신의 부름, 강원대의 꽃 피우길입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불편한 점은 학우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모든 학우 여러분께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불편한 점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로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개개인의 니즈와 중요 가치가 고도로 다양화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였고, 교내 셔틀버스, 후문 골목 차 없는 거리, 복사실 체크카드 리더기 도입 등 학우 여러분 모두에게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약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학교를 다니는 데에 있어 그동안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고 우리 학우 여러분 모두가 만족스러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런 최대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복지와 권익 향상만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집단에 소속된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특정 집단만이 아닌 모든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총학생회 내에 권익과 소통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는 학우 여러분께서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저희가 여러분께 다가감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 부름이 학우 여러분 모두를 위해 만들고자 하는 학교를 위해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 및 권익 향상에 집중하겠으며,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듣는 것이 바로 복지와 권익 향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와 학생사회가 학우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름이 이러한 어려울 수 있는 과제도 여러분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질 것이며, 여러분과 대학과 지역 간 사이에 부름이 매개체가 되겠으며, 지금 당장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문제 및 과제들을 끝내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는 말씀으로 저희 부름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찾고 누리실 수 있게 할 것이며, 저희의 생각만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저희의 계획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지와 권익이 지켜진다고 느끼실 수 있을 때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학교의 주체인 학생의 가치가 실현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 좋은 학교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지와 권익은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름이 함께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후보자께서는 학생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에 통해 학생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소통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공약을 통해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의견과 함께 부서 설치 등 학교의 장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후보자 간의 주제를 토론하는 시간을 20분 동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후보단의 총 발언 시간은 10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럼 질문은 기호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일단 후보단의 주제에 대한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부분에 학교에 직접적인 학생들에게 복지와 권익 향상을 이루는 것은 취업이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학교가 총학생회가 취업과 진로를 학생들에게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해 준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지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모토로 세우고 공약으로 세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웠던 역대 총학생회는 저희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적하신 부분을 우려했던 부분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걸었던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우분들께서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대학본부와 정부에서는 취업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왔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참여도의 문제입니다. 가장 학생사회와 가까이 있는 학우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학생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우분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부분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지적을 일단은 먼저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저희가 온오프라인식으로 홍보를 정말로 역대보다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입학식과 신입생 OT 등 그리고 단대 학생회들과 많은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들과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걸었던 취업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단일 행사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한 파트로서 저희가 학술적인 부분들, 취업적인 요소들이 축제에 같이 어우러지면서 큰 행사와 어우러지기 때문에 좀 더 홍보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취업을 위한 취업 엑스포 그리고 기업 탐방 그리고 네, 지금 취업 스터디에 대한 그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을 이제 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기업 탐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단과 대학별로 그리고 학과별로 학생분들께서 원하는 직종도 다를 것이고 원하는 직군도 다 다를 텐데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 기업 탐방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학부분들께 모두가 만족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지가 먼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 학우분들께서 모이셔가지고 네이버 본사를 견학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신청했을 때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었던 것이 총학생회와 자치기구들의 역할이 컸었습니다. 직종과 직군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학과 학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우분들이나 단과대 학과에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고충을 들었고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던 대기업들과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총학생회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와 학과와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노선이 조금은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학과에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학과에서도 현재 전자전이라고 엑스포를 견학 갔다 오는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참여도도 실질적으로 학우분들이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학과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좀 참여를 해라라고 권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아내기 힘든 실정에서
내년에는 당장에 뭐 그런 시험에 대한 견학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답변도 받았는데 이걸 과연 총학생회가 한다고 해서 얼마나 참여도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달성도라는 개념이 이제 저희가 어떠한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리스트를 뽑을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학우 여러분들의 처음 수요 조사를 그걸 이제 기업과 합의가 된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요 조사를 다시 진행을 한 후에 그것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 그 기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현 재학생만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후보단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게 저희가 이 학령 인구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을 이제 좀 그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를 하는 게 재학생만을 위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네. 저희는 이게 저희가 재학생뿐만 아니라 이후에 입학하시게 되는 학우분들과 졸업을 하신 동문들 분들께도 전체적인 강원대학교 전체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도 만약에 저희 14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어불문학과와 도고동문학과가 유럽 어문학과로 합쳐지게 됐다면 동문분들께서도 굉장히 자기가 다녔던 학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일단 생기고요. 다니고 계신 학우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겠죠. 내가 겪었던 교육과정과 또 다른 교육과정을 겪어야 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입학하시는 분들께도 다양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강원대학교 구성원이었던 분과 구성원인 분과 구성이 될 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내로 저는 IT 대학 현재 다니고 있고 저희는 내년이 되면은 1,250명의 재학생이 다니고 있지만 학과가 3개로 줄어듭니다. 이 이유는 학과 통폐합에 있어서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동일하다는 거에 대해서 학교는 그걸 검토했고 그 부분에서 교수들이 물론 다 동의하시진 않았지만은 이 정도는 가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갖고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네, 진행해도 될까요? 네,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지원금을 어느 정도 할당받았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구조조정이 안 됐을 시에 IT 대학의 지원금은 어느 정도 학교에서 줄어들고 공간 할당도 줄어든다는 전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게 학과에 어떻게 보면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제 개선에 있어가지고 이제 공약을 드렸을 때도 지금 대학본부에서 학부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을 해야겠죠. IT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사회과학대만 보더라도 행정학과와 심리학과가 합쳐져 있는 행정심리학부의 과정이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학과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A라는 학과를 원하는 학우분들이 만약에 30분, B라는 학과를 원하시는 학우분이 10분이 계신다면 20, 20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10분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과를 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학과와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유사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학부제를 다 없애라, 다시 학과제로 바꿔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구조조정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맞다면 당연히 학우분들에게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학우분들의 피해를 보는 구조조정만큼은 저희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그래서 대학본부에게 전문적인 대안을 내라고 제시하려고 하고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희 그 부분이 목적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익과 복지 향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을 때 모두의 평등과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게 또 저희도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회의 균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언급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우분들께서 겪고 있는 기회균등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회의 균등 같은 경우에는 학우분을 일정 집단으로 나누는 것에 말씀하신 거 맞으신가요? 아니요, 그 말씀하셨을 때 기회 균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 균등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학생회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혹은 대학 회계가 들어가는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학생 회비가 들어가는 행사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행사 혹은 대학 본부에서 지원을 받는 행사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일반 학우분들의 참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자치기구 임원들 혹은 이런 사업에 관심 있는 학우들에게만 이런 기회가 현재 제공이 되고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치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비슷한 어쨌든 등록금을 내고 다니고 어쨌든 같은 학생이라는 같은 선상에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종 혜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에 참여해서 나의 어떤 이점을 얻는 것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학우분들에게 너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균등을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학우분들께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저희가 이것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닌 학우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혜택을 먼저 알리고 학우분들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 탈피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면은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 예산적인 걸 할당을 받아서 행사를 취함에 있어서 많은 학우분들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기구 내에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많다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신 게 맞으신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하나 될 수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이해하신 게 일단 일부에 해당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꼬리 질문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시고 계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문에서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학우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총학생회 차원에서 모든 복지 혜택과 보편적인 학우분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모든 계획을 만드는 것은 저희의 생각이 너무 녹아들었고 이게 일반 학우분들에게 모두 투영이 될지는 저희는 의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소통과 권익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인 복지더라도 분명 이 보편적인 복지를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선호도의 차이도 있고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총학생회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좋은 공약이다,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학우분들에게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들음으로써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소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통과 권익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여서 그쪽 부서가 학우분들과 전담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 문제를 그 부서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겠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질문 먼저 듣고 제가 꼬리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대학 구조 조정에 대해서 일단 좋은 이제 대학 구조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일단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IT 대학의 사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그런 것을 어떻게 알고 대응할 것인지 미리 대응하신다고 다 확보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저는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미리 대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조조정이 사립대를 중심으로 일단은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국립대에 대한 구조조정은 발표가 된 부분은 없고 현재 대학 평가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부터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사학과가 굉장히 강릉원주대와 강원대학교는 유사학과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 본부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강릉원주대학교와 연합해서 진행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 쪽에서 파악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학생사회에서 견제하지 않는다면 작년 2015년 구조조정 당시 2014년과 2015년 구조조정과 대학평가 문제에 있어서도 총학생회에서 견제가 안 들어가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본부에서 아니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을 캐치해내지 못했었고 모니터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막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정책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굉장히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교육적인 전문가분들을 초빙을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그리고 대학 본부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학우분들께 최소화된 피해를 만들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미리 대안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꼬리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15년도라든지 17년도에도 이제 대학 재구조화가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학과의 통폐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학과 통폐합의 경우에는 그 통폐합 대상 학과가 선정이 되면은 그 학과 차원에서 혹은 그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노력이 굉장히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만이 아닌 단과대학과 그 학과를 다니는 학우분들 그리고 그 학과의 학생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과연 총학생회 차원에서만 모니터링 한다고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거는 TF팀을 구성해서 해결하실 건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공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구조조정 TF팀을 구성한다고 일단 공약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총학생회에서 한 학과의 모든 문제를 세부적으로 당연히 관리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학과 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와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일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학구조조정이라는 게 학과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본부에서 정책을 지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학과들이 움직인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과 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에서 단대 행정실이나 학과 사무실과 소통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학 본부가 대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실질적으로 강하게 견제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총학생회의 역할을 강하게 수행을 하겠다는 부분이 저희 바꿈이 가장 크게 목표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총학생회와 학우들 사이에서 소통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년 그 문제가 되고 있던 수강 신청 문제를 전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학우분들의 불편함이 항상 강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에서 물론 이를 받아들이고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하려는 의지는 항상 보이고 있지만은 정식적으로 뭐 성명문을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 본부에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정말 개선해달라고 어필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라 하면 어쨌든 그 사람의 소통이라 하면 상대가 만약에 말을 했을 때 그걸 듣고 나서 그걸 이해하고 그런 행동을 긍정적으로 하든 부정적으로 하든 그걸 표출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총학생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모든 부분이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학우분들께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부분은 총학생회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학우분들의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질문으로 일단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학우분들과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현직에서도 일해봤던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부서가 어떻게 학우분들과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지적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고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서가 설치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네, 1번 후보단의 발언권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더 이상 발언이 불가능하시며 남은 2번 후보단께서는 남은 시간 동안 주제에 대한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분 남았죠? 1분 57초 남았습니다. 주제에서 어떤 걸 얘기할지 잠시만 논의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1번 후보 측에서 이제 소통 관련해서 소통 전담 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소통 전담 부서의 신설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통 전담 부서는 권익 보호를 같이 전담하는 부서이고요. 전체적인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총학생회에는 기존에 없던 소통 전담국을 신설할 것입니다. 소통 전담국의 전담 업무는 그냥 소통 그 자체입니다. 겉으로 보여주기식의 소통이 아닌 학우들의 불만을 직접 찾고 학우들이 각종 건의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창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 차원에서 해당 행위를 취한다는 것이 같은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조금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에브리타임의 문제의 경우 익명의 힘을 빌려서 무분별한 글이 올라오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학교 웹메일의 인증을 통해 정식으로 사용 권한을 허가받은 강원대 학우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글들 중에는 분명 저희가 귀담아서 들어야 할 글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다 에브리타임 혹은 저희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원 게시판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건의함 설치를 설치할 것이고요. 권역별 광장 데이트를 지금 위아래 총학생회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소통 전담국에 일임을 함으로써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캐노피 텐트에 이제 총학생회 임원이 앉아 있음으로써 학우분들께서 다가오는 것이 아닌 저희가 어떤 총학생회 차원에서 얼굴을 가려서 학우분들께서 말하기 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희가 먼저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학우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길거리 인터뷰식으로 저희가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바로 정착을 시키기에는 분명 시행착오도 존재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학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네, 이번 후보단의 발언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 제1차 공개 토론의 일부에서 학생 복지 향상과 권익 향상에 대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제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질문은 피해주시고 공약에 관한 질의응답은 2부 때 진행될 예정이니 지금 1부에서는 주제 토론인 만큼 주제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학우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교육과 이현수입니다. 우선 두 분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학생들 권익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흡연 부스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각 두 후보 두 분 다 그 질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선 부름 후보단 분들께서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부름 후보단의 답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부름층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소통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년부터 이제 얘기가 돼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새로 들어오게 되었고 원래는 하반기에 추가로 들어오려고 하긴 했지만 그 업체 측의 문제로 인해서 흡연부스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흡연부스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하나에 3천만 원 상당하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부스를 특정 구역에 저희가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저희 차원에서 그 구역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소통이 부재하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우분들께서 정말 흡연부스를 이제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 흡연부스의 문제는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흡연부스가 있는데도 흡연을 밖에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지금 있는 흡연부스부터 제대로 활용이 되고 그 몫을 톡톡히 해야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흡연부스 설치를 건의할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흡연 부스를 지금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꼬리 질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흡연부스의 효율적 이용은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캠페인과 의식 개선이라고 일단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께서 현재 흡연부스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에서 흡연을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밖에서 흡연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식 개선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현재 있는 흡연부스를 더 활용 가치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시간상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한 사람당 큰 질문 하나, 꼬리 질문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학우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도 질문을 하신 게 맞으시죠? 근데 이제 원칙상 한 분밖에 안 되나요? 한 후보밖에 안 되나요? 두 후보 중에 말씀해 주신 하고 싶은 후보단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단 분들께서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일단 공약이 없는 내용이라 두 후보분 모두에게 질문 드리기 힘들어서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후보분들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우분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흡연부스의 활용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건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학생들이 불만을 겪고 있는 것이 그 흡연자들은 흡연 부스에서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그 이제 담배 연기라든지 나가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오히려 흡연자들은 흡연 부스를 늘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고 비흡연자들은 학생들을 흡연 부스로 이동해서 흡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저는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분들께서 그냥 답변하시기 좋으실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흡연구역이 지금 지정 단과대학이나 여러 건물 기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흡연구역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흡연부스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흡연부스를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지금 교내에는 한 개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호 2번 측에서 이미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도 생략을 좀 하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공약에 넣었던 부분이 흡연구역 확정이라는 부분이라는 공약을 저희가 시설 관련해서 공약을 냈었거든요. 그 확정이라는 부분이 올해 건국대학교에서 시행했던 게 흡연구역을 명확하게 마킹해놓은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결과를 저희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학우분들이 그 안에서 흡연을 피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결과를 저희 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캠페인과 독려운동도 당연히 시행을 하겠지만 명확하게 흡연구역에 대해서 알려드림으로써 흡연을 하시는 학우분들은 그 안에서 흡연에 대한 권리를 충족을 시키시고 비흡연을 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그 구역을 피해서 피해를 최대한 적게 받으시는 쪽으로 저희는 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학우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때 주제에 대해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 한 후보단께 질문하셔도 되고 두 후보단께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학우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시는 학우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립관리소대공학과 16학번 최강희입니다. 1번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 부분에서
이제 독립견제식 기구신설 대위원회랑 학생권익위원회랑 대학 구조 규정 TF팀을 구성하신다고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여기서 특히 대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 선거를 통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인력을 재배치를 하실 건지, 그리고 이러한 기구를 운영하는데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거 맞으신가요? 그 지금 1부 때는 주제 토론인 만큼 주제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2부 때 공약에 대한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1부 때는 주제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 때 질문 드리면 답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학우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맨 끝에 있는 학우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장윤수라고 합니다. 제가 19학번이라서 총학생회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총학생회라는 것이 강원대에 존재하는 모든 학과를 통괄하는 이런 역할을 떠맡고 있어서 굉장히 중체익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별개의 각각의 대학, 예를 들면 제가 많이 붙는 사회과학대나 아니면 인문과학대 이렇게 별개의 대학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끈이 있는지 주 후보자님께 공통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어디서 먼저 드리면 될까요?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단과대학과 가장 크게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 자치기구 학생회 측에도 명시되어 있는 회의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라 해서 각 단과대 회장님께서 모두 참여를 하시고요. 총학생 회장단도 이곳에 당연직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 측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운영기구고요.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학교 학생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 단과대학의 문제를 또 받기도 하고요.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지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토론하시는 그런 회의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과대학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학과 단위까지 간다면 확대운영위원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됐으니까 혹시 이런 회의체가 존재한다는 거 알겠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소통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쌍방의 이해의 교류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쌍방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호 1번 후보단 측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분들과 총학생 회장단 분들과의 회의체가 있는데 거기서 소통을 많이 하고 저는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 수 있는 게 올해 정말 좀 이례적으로 큰 단과대학들이 모여서 이제 가요제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저는 그게 소통의 어떻게 보면 또 한 예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과대학별로 예산이 어쨌든 간에 측정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연합해서 축제를 했다는 연합해서 가요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 개의 단과대학만이 아닌 모든 단과대학의 학우 여러분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중앙운영위원회 말고도 현재 지금 자치기구 발전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기구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이번 연도에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자치기구 임원들하고 같이 농촌 봉사활동을 겸해서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자치기구 임원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서 같이 어떤 행사가 할 수 있을지도 그런 얘기도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장을 저희는 마련할 예정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제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다른 의견이 좀 있어서 네네. 견해를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사실은 네, 괜찮습니다. 사실 구조적으로는 저희 1번과 2번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저희가 소통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많이 잡혀있긴 합니다. 저희가 각 단과대학에서는 화요일에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를 해서 단과대 학생회와 학과 학생회 간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중앙운영위원회가 수요일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 위함이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는 전제가 깔리려면 학과 학생회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저희가 주제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선거에서 학과 학생회를 포함한 보궐단위가 20개가 넘습니다. 이렇듯이 학우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조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저 또한도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튼튼한 자치기구와 신뢰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치기구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지금 많이 마련이 돼 있는 거에 비해서 점점 자치기구 사회가 소통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소통이 어려운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부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학우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김남찬입니다. 저는 아까 후보님이 일반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말씀 발언하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 질문 답변하실 때까지 자치기구의 어떤 강화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저희 학과만 봐도 학생들이 점점 행사를 참여하는 그런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학생들이 이제 자치기구와 뭔가 엮이기도 싫어하는 그런 좀 추세가 있어가지고 자치기구를 하고 싶은 학생들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제 주변 학과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로 좀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물론 자치기구가 학생의 대표기구로서 강화되면은 너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점점 좀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치기구를 점점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애초에 자치기구 자체가 이렇게 학생들이 유입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치기구 활성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자치기구의 강화를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구체적인 자치기구의 강화에 대한 어떤 방안을 듣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기구 참여에 대해서 이제 참여가 줄어드는 이유는 실질적인 자기에게 오는 이득이 없고 주변에서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그거 시간 뺏기면서 왜 하냐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자치기구를 하는 임원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내활동 장학금이나 또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활동 증명서 등을 발급을 해드려서 이 자치기구 활동이 단지 학생들에게만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취직을 할 때라도 자기는 학교에서 이런 자치기구 활동을 했고 학교의 명의로 나오는 교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이런 내용을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꼬리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전에 좀 부연 답변 먼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자치기구를 만들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 후보가 지적한 부분과 자치기구가 실질적으로 학우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제와 감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학우분께서 질문해 주셨던 대의원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사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치기구를 여기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저희가 보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장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특혜가 아닌 자신이 일하는 학우분들께 봉사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자치기구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우선 자치기구가 이제 보상 측면은 예전부터 없었는데 이제 점점 지금 자치기구가 축소되는 걸 보면은 애초에 학생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치기구의 활성화가 이제 덜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 참여의 저조라고 보는데 학생들이 지금 현재 행사에 계속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저희 학과에서는 행사 많이 참여하라고 장학금으로 이제
그거 행사 참여 안 하면 장학금 안 준다는 그런 원칙까지 내걸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로 지금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 학생들이 행사에 안 가는데 그냥 학생회한테 만약에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회까지 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자신이 관련되지도 않는 학생회에게 자신들이 낸 등록금이 거기에 할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대의원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떻게 감시를 뭐 한다는 건지 그 부분도 약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정보에 대해서 좀 정정을 좀 해드리면, 제가 입학을 했던 13년도보다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한 혜택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가 6년 전이었던 13년도보다는 자치기구를 활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까지만의 회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내 활동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 있는 성적 장학금이 아니라 총학생회에서 동문분들과 함께하는 혹은 춘천 시민들과 함께하는 후원 행사를 통해서, 이벤트성 후원 행사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을 수여하시는 학우분들께는 실질적인 장학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우분들의 피해를 없게끔 저희가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공약 관련된 부분이어서 혹시 사회자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공약 관련한 혹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나요? 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부 때 따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고, 시간 없더라도 따로 저희에게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우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학우분 바로 옆에 드리는 것으로. 안녕하십니까. 사회학과 1학년 재은입니다. 그리고 1번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공약 중에 학부제 관련해서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학부 통합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 통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방금 질문하신 게 공약 관련된 질문 맞으신가요? 근데 아까 그 소통면에 얘기하시다가 학부 통합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견해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주제 때 학부에 대한 네네. 언급을 해가지고 충분히 질문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학부 통합에 대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전체적인 의견 한 번만 주실까요? 일단 상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는 정치외교학과가 제가 입학하기 전까지 정예 신방으로 학부였었습니다. 당시에 신방과가 굉장히 유행을 받고 있었던 학과였어서 정예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적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정예과에 대한 학업 만족도라던가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자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학부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간단한 조사를 진행했을 때 아까 이번 측 부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학부제 자체에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 학과제가 당연히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부제 개선에 대해서 공약을 드렸던 부분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약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이 학부제가 학우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에 대한 조사가 대학 본부에서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대학 본부에서 정책을 시행하라고 내려줬는데 그에 대해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 대처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사하고, 당연히 대학 본부에서는 실질적인 제도적인 측면, 취업적인 측면, 학업 만족도에 대한 측면, 이런 부분을 보실 것이고, 저희는 학우분들이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느끼고 계신가, 그리고 학부제와 전후에 대해서 어떻게 학우분들의 생활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총학생회에서는 조사를 하고요. 그 부분이 종합을 해서 이 학부제가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짜는 게 맞는가, 그럼 대안은 어떤 것을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가자는 게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꼬리 질문으로 일단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 2부 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전체적으로 학부제 장단점을 그 준비하시면서 소통 쪽에서 이제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을 텐데,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사학과의 경우에는 IT 대학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인 것처럼 학문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학우분들께 피해가 최소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아까 예시를 드렸던 행정심리학부나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가 저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면 학문적인 유사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인사를 갖고 있고요. 정치외교학과 신방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방과와 통합을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 저희에게 요구했던 저희과에 요구했던 부분이 행정학과, 그 다음에 사회학과 이 세 개를 합치라는 부분이 대학 본부의 요구였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유사성을 찾기가 어렵고 연구 방법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할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 후보님께서 IT 대학의 그 좋은 예라고 하셨는데 그걸 좀 정정하고 싶은데 혹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IT 대학의 경우 컴퓨터 과학 전공과 컴퓨터 정보통신공학 전공이 내년에 컴퓨터 공학과로 합쳐집니다. 그게 저는 좋은 예라고 한 거는 대학 본부의 입맛에 맞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학과 축소로 되는 거죠. 단과대학 내.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먼저 말씀하셨듯이 동문 혹은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학과에 존폐에 달려있음에 그 학과가 없어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선후배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내년에 되면은 20학번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19학번까지 있던 컴퓨터 과학 전공 그리고 컴퓨터 정보통신공학 전공의 사람들은 후배가 없어지는 거죠. 정확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후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봤을 때는 학생의 입맛에 맞지 않은 안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좋은 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정정하고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역질문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질문 한 개만 드리고 네, 바로 학우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좋은 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던 학문적인 유사성 문제. 혹시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렇다면 제가 좀 학우분들께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학문적인 유사성적인 부분에서도 IT 대학이 좀 문제가 크게 있는 부분인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대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문의 유사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저는 수업이 교류되거나 그 정도까지는 감안해서 학부 정도까지는 그리고 2학년부터 다시 전공으로 나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학과 통폐합이 됐다는 답변을 이제 IT 학장님을 통해서 저는 작년부터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학과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자치기 임원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단과대학 내에 그렇게 되면은 학생 참여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입장에서 교수님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적으로 뭐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지만은 교수님들 중에서도 학생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은 이를 반발했고 하여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예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학우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왼쪽 끝에 계신 학우분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 17학번 주형진이라고 합니다. 저 2번 후보단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회균등의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학 회계에 들어간 행사라던가 지역사회에서의 행사에 관심 있는 학우만 참여해서 기회균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혜택을 먼저 알리고 이 혜택을 먼저 알려서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홍보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혹은 사업들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기회 불균형이 있는 것은 지금 이해해 주신 바가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2부 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공약으로 또 추진하는 것이 그 포털 어플리케이션 전면 개선 중에서 포털 어플리케이션 전면 개선 중에서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총학생회 홈페이지 연결 배너를 포털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추가된다면은 현재 각종 사업의 혜택들이 총학생회 홈페이지 혹은 페이스북으로 이제 공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총학생회 현재 SNS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번에 글이 다발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학우분들께서 이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접하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정보를 접하는 것은 SNS가 좋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접하는 데에는 홈페이지라는 플랫폼이 저희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포털상에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 것 등 다른 것들을 포함하여서 포털 어플리케이션의 그 총학생 홈페이지 연결변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서 학우분들께서 총학생 홈페이지를 더 찾아오게 함으로써 각종 혜택들을 더 누리게 하는 것을 저희가 추구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우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계신 학우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많이 쉬어서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두 번째 질문이었나 그 옆에 학우분께서 공통으로 질문드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중앙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 이러한 질문을 듣고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앙운영위원회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아니면 학생 자치기구에 관심 없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운영기구조차 모릅니다. 근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감시를 강화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약간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영기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자치기구에 대한 강화가 과연 중요한가요? 그게 과연 진정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기호 1번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신입생 입학식 때 총학생회 인사와 중앙운영위원회 인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인사만 하고 내려옵니다. 그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도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신입생분들이나 학우분들께서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 연초 교육혁신원에서 진행하는 강인업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제가 총학생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표했던 부분이 학우분께서 지적해 주셨던 총학생회 역할과 중앙운영위원회 역할, 각 자치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실시를 했었고요. 당시 학우분들께서 강원대학교에 있는 자치기구가 생각보다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신입생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멘토로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자치기구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보다는 이전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학우분들께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하고 신입생분들께도 입학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총학생회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고 홍보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반되는 자치기구의 강화가 된다면 학우분들께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 자치기구는 조금 더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바꾸고 싶은 자치기구는
이러한 책임질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자치기구라는 것을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기구가 강화되려면 학생들의 참여가 무조건적으로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학생회나 아니면 혹은 단과대학생회, 과학생회 등의 특별자치기구들이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야겠죠. 하지만 수행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과연 높아질까요?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홍보로 인해서 과연 학생들의 참여가 많이 높아질까요? 지금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거의 다 특별자치기구 임원들 혹은 그 측근들입니다. 일반하고 몇 명이나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후보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기구 강화가 우선이 아닌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좀 알아봐 주시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좀 공격적인 질문과 꼬리 질문은 아닙니다. 약간 꼬리 답변을 드림으로써 약간 기분이 좀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강원대학교 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기구만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학우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을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기구는 정말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기구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게 그저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의 의견을 대학 본부에 전달을 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총학생회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선거를 뛸 수 있을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오픈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고 아까 기호 2번 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회 균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알지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리에서 총학생회의 역할과 중앙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학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신입생 분들께서 오시는 입학식과 OT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순히 인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명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하루분 질문 받고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하루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T대학 3학년 박희연입니다. 오늘 주제가 학생 복지와 권익 향상에 대해 말씀 들었는데요. 취업이나 대학 구조 조정에 대해서 1번 후보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 주변에 저는 이제 학생회를 했었고 학생회를 했었던 입장에서 모든 공약들이 다 가능하고 말고를 떠나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일반 학우들 입장에서는 자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저는 오늘 학생 복지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었는데 학생 복지에 관해서 이게 그 1번 후보자분이 해주신 뭐 취업이나 그쪽 얘기가 일반 학우들한테 과연 피부에 와닿는 복지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당연히 학우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복지와 권익에 대해서 방향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학우분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서 학우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여서 이 문제가 학우분들에게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에 D등급을 받았을 때 그분에 대해 그 일전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도 대학 평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다가 결과가 D등급이었습니다. 총학생회는 단순히 학우분들이 느끼시는 문제와 체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학우분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고 시선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앞에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점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복지와 권익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복지와 권익은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구성원들이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는 그에 대해서 감시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대안을 요구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일반 학우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복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너무 큰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당연히 총학생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당장 일반 학우들이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 학우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건지에 대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제 같은 경우에도 대학본부에서 절대 그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 수집이 안 돼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부분처럼 학우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것만으로도 학우분들께서는 처음에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걸 왜 총학생회에서 해야 하지? 이게 문제인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가? 라는 처음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움직인다면 학우분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보이는데 우리 학우분들께서 공감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 드러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러내고자 학우분들께 알려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를 공약으로 세운 부분이 학우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인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쉬는 시간 5분을 갖고 8시 23분에 바로 1차 2020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입후보단 공개 토론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